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경영의결권 행사의 율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제로서 사회주의 도구화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국민연금에서 경영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타당화되게 되면 이제 이 국민연금은 사회주의 도구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생산수단이요, 이제 토지였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공업의 경우, 오늘날에는 그 생산수단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몇 개가 장악이 되면 그 국가의 그 핵심 생산수단이 국유화가 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이란 얘기는 일자리이고 그것이 이제 소득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소득원을 국가가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경영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많은 타락을 일으키고 나라에 큰 그 어려움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수단, 대기업의 경영권을 해체해버리면 이제는 국민연금과 같은 이러한 펀드가 우뚝 솟아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기업 전체가 장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회주의 혁명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일어났는데요.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 헌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 사회주의 혁명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가즈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펀드를 이용해서 먼저 국유화한 다음에 이 두 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전체 기업들을 다 M&A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우에 모든 대기업이 다 국영회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가 챔피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4대 기업입니다. 이 4개의 기업의 경영권만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청사들이 다 장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부 자금을 이용해서 주요 기업들이 장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이 굉장히 취약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대주주들이 20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취약한 그러한 지분 구조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21.2%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블랙락 펀드가 10%, 5% 해서 15%입니다. 그리고 블랙락 펀드는 이 친중자금입니다. 얼마든지 둘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생명법, 보험업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재용 씨는 지분 6%가 날아갑니다. 이 6%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각해서 이것을 살려고 이런 이제 계획을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1년도에 이 김상조 씨가 공정경제 3법, 그 중에서도 금융복합그룹 감독법을 통과시켜서 삼성물산에서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삼성에게 사유이사 파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 순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법으로 끊어버리면 이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이 경영권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면요, 곧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시도되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자리 기여도가요, 파생 GDP까지 고려를 하면 한 37% 나옵니다.
일자리의 37%가 이 4대 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부가가치는 한 17%인데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소비한 것까지 다 부가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7%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만 이제 그 국유화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제 오늘 제목처럼 국민연금의 경영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 이것이 허용되면은 국가의 사회주의를 허용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이 핵심은 결국 생산수단의 국유화입니다. 국민연금 규모가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의 한 3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580조였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총 규모는 949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중에서 한 17%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얼마든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만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우량기업이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13개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몇 년 전부터 이 613개 회사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72개 회사는 2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집요한 그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사회이사 파견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정만 하면은 사회이사가 파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 파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론 관계상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마다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곧바로 아마 이 일이 아마 시도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기업의 GDP 기여도가 거의 한 37%를 차지한다는 것과 러시아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푸틴은 그것을 시도를 했고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전체의 대기업을 다 국유화시키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리히가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재벌입니다. 올리히가르 숙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전체가 다 나라가 대기업들이 다 국유화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이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요 손대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대기업 중심의 생산수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오늘 논의의 이 핵심은요, 과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과 자본시장법과 다른 모든 법에 의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2017년도에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구마구 만들어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논의를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과연 경영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가 먼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 위에다가 어떻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을 대기업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로 이걸 좀 변환시켰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우리나라 헌법 126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요, 헌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흔들면은요,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국가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사형기업 국유 또는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형기업의 국유 공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형기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기업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죠. 이제 법인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인은 그 소유를 주식을 취득함을 통해서 소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요, 그 주식의 그 지분 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공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그러한 기관은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유가 발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예금을 하듯이 좀 더 높은 이러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장사 주식을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체적으로 단순 투자라고 합니다. 말하면 예금의 일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금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금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단순 투자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 하에, 즉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 하에 단순한 예금과 같은 투자 목적 하에, 이익 극대화 목적 하에 투자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에 있는 이 국유 공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단순 투자로 본다. 이런 전제가 사실은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법제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관행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관습법이었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일반화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단서 하에 주식에 대한 그 소유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기업에는요, 법인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식회사 제도가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인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법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고 상법에서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오직 주식 소유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유자들의 경영 참여는요, 오직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주들이 있죠. 이 주주들이 경영에 대해서 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총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경영 활동입니다. 그 경영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거 10가지가 자본시장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번이 임원의 그 선임 해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감사의 선임 해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하나의 경영 참여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를 선정해서 경영 통제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영자 선정하는 이 행위 속에서 소유 행위가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유 행위가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신의 지분율만큼 그만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내가 한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주의 주식의 가치만큼 나는 이 경영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자 선정을 통해서 경영 통제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그 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주주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주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주주 제한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주주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가 이제는 이번에는 경영결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주 제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합니다. 주총장에서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이 주주 제한은요, 기존 주주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M&A 세력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주주 제한이에요. 이것은 기존 주주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떠한 그 대주주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총장에서 논의되어지는 주제를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주총장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주주 제한이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 선임,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주주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은 항상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를 동시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경영 통제이고 경영 참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이 주주 제한도 경영 참여 행위이고 또 의결권 행사도 경영 참여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이 의결권 행사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은 긍정적 제한도 있고 부정적 제한도 있고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주식 지분 3%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한이고요. 실질적인 경영 통제와 관리의 효과는 의결권 행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영 참여이고 이것도 경영 참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의결권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영 참여를 그 지분만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에 대해서는요, 매해 그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주주 제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고 반대를 표시합니다. 반대를 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표시 행위 자체가 의결권 행사이고 경영 참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대 주주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 주주 제한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의결권 행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바로 경영 참여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고 경영 참여 행위에 대해서요,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10%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 이것도 10%만큼의 경영 참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3%를 가지고 이제 그 경영권 반대의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얼마를 기여했느냐? 이 주주 제한한 사람은 3% 가지고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97%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결권 행사는 주주들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은 포함이 되어서 자신의 지분만큼 행사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영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경영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교체가 됐어요. 그만큼 자기 지분만큼 이제는 기여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주주 제한을 안 했다고 해서 주주 제한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나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가 됐건 5%가 됐건 1%가 됐건 1%는 경영 참여가 아닙니까? 1%도 경영 참여인 것입니다. 10%도 경영 참여인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그랬습니다. 대한항공 경영권 교체를 할 때 이 주주 제한은 강성부 펀드가 했어요. 3% 가지고요.
상법상에 3%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축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영권이 교체가 됐던 것이에요. 이것은 경영참여가 아닙니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코드 발동해서 경영권 교체한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때 주주제한 하지 않았어요. 의결권 행사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경영참여라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가. 따라서 주주제한도 경영참여이고요, 의결권 행사도 경영참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했을 때만 경영참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참여가 또한 경영통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분율만큼 통제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결권 행사를 해서 경영자 선정 행위, 여기에 10%만큼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10%만큼 그리고 통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어요.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공유 행위는 1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0% 공유를 하는 거예요. 10%만큼 의결권 행사를 했어요. 10%만큼 경영자 선정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만큼 경영 통제와 관리를 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10%가 오늘날에는 이 172개사 우리나라에 여기에 2대 주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사 지분들이요 20에서 30%예요. 최대 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10%는 단순한 1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펀드 한두 개만 합쳐지면은요 최대 주주가 돼버려요. 삼성 보세요. 그 거대한 회사가 블랙락 펀드하고 국민연금이 합세하게 되니까 이 둘이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둘이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1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만 가지고도 172개사의 2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나라 어떤 회사든 다 M&A 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기업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은 손대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요 4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요 다른 3개 회사 시가총액 다 합친 것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시가총액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합친 것보다 삼성이 훨씬 더 커요. 1.5배 커요. 이런 삼성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좌파 정권이 됐으면 삼성 이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국유화 돼보세요. 나라 경제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은요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것의 약자로 자본시장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융투자업자, 즉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이제 각종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서 이 극대화 목적으로 투자만을 했지 의결권 행사까지는 한 적이 없고,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모든 금융투자업자들이요 집합투자기구가 의결권 행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 어떤 소로스 펀드나 이런 펀드가 의결권 행사를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나라에서 아마 추방당할 겁니다.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전문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가 의결권 행사한다는 것은 아주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기관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의결권 행사를 한다 해보세요. 이걸 누가 용인을 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금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된 적도 없고 관습법으로 다 인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는 통화량이 폭발을 했어요. 신용창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이렇게 침탈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서는요, M&A에 관련된 한 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항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큰 대주제예요. 그것이 바로 M&A와 관련된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러한 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를 할 때는 꼭 이 절차를 지키라는 그러한 장인 거예요.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런 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 이것은 이제 미리 알리라는 거예요. 적대적 M&A를 할 때는 이렇게 공시를 해라.
기습적으로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폐허하게 해라. 여기에 대해서 마련한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2장에 있는데 M&A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규율하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147조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는 이 대량 보유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때, 여기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너희가 M&A를 하려고 한다. 너희가 M&A를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에는 너희의 이 보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고로 너희의 이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주주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자본시장법 147조라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M&A를 시도하지 말고 주주 제한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 절차를 진행해라. 이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자본시장법 147조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154조 1항은요. 이렇게 적대적 M&A를 할 때 너희의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대적 M&A가 일어나기 이 최종 단계예요.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제는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경영권에 관련한 것, 정관 변경에 관련한 것, 자본금 변경, 배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새롭게 하겠다. 이거 다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권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결단을 한 자는 자신의 이 주식 보유 목적을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공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 법조문을 이용해서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가 경영 통제이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반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경영 참여이고 통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의결권 행사를 마구마구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1월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이 혁명이 시도되었고 이 혁명에 이르는 길을 법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대로 가면은 이 법대로 계속 가면은 사회주의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본시장법 147조에서는요.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때, 말하자면 주주 제한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것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고 또 공시를 해라. 그래서 현재의 경영진이 이것을 알게 해라.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주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교체를 위해서 주주 제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령 154조 1항인 것입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투자 목적은 당신들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러한 보유로 이제 내 의도가 바뀌었어. 이게 의도죠, 의도. 이미 이러한 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주 제한할 수 있는 힘은 3%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 의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해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3%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주주 제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해마다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아주 반대 제한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이 마음을 품었을 때만 경영참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지금 경영진 잘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경영 참여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주 제안한 거에 대해서 뭐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죠. 자기 의견 표시죠. 이것도 경영 참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품고 의결권 행사를 한 것만 경영 참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좋네 하면서 하는 것도 경영 참여라는 거예요. 의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경영 참여다 경영 참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주주 제안의 의도를 품은 경우 이럴 경우만 경영 통지라는 거예요. 저 경영자가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한다 하면서 가편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의도인 거예요. 약한 의도겠죠. 적극적 의도냐 약한 의도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의도 여부를 가지고 경영 참여냐 아니냐 이렇게 분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보세요. 주주제안은 다른 사람이 하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만 했어요. 이때는 주주제안은 뭐 강성구 씨가 했으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이 의도가 약한 의도겠죠. 거기다 찬성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것은 경영 참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고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 효과가 국민연금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154조 1항을 보면은요. 다음 하나에 대해 다음 하나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본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권 영향 주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임원에게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자 할 때 행사하고자 할 때 그래놓고 가로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바로 상법 몇 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주 제안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영권 교체에 대한 그 주주 제안이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 의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주 제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본 회의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 행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진이 계속 존속하느냐 바뀌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행위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주주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경영 통제다 해가지고 이 최종적 행위를 일반적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최종적 행위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일반적 행위라고 일반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조항은요, 국가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용어 해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대적 M&A가 발생을 할 때 공시를 해라 이렇게 하는 이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공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결권 행사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임원 선임, 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조항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놓고 우리는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경영 참여 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10가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하는 것도 경영 참여 행위이고 또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도 경영 참여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주 제안과 의결권 행사 행위는 매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기존 주주가 연임을 한다. 대표가. 이건 바로 기존 주주의 주주 제안인 것입니다. 이건 매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라면요. 국민연금이 항상 이 주주 제안을 하겠죠. 최대 주주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찬반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이 다른 이 주주들의 하나의 경영 참여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 이사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지분만큼 경영 참여를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살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나는 내 의사표시를, 내 의결권 행사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이 일대주주입니다. 언제든지 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거기 대표이사를 국민연금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의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컴퓨터에 아래 한글 다 깔려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다 아래 한글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국가기업 돼보세요. 그리고 좌파 정부가 이걸 장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는 참으로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우파 정부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러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업 장악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장악해야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사회주의 정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또 국가재정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재정법에 있는 그 기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국가재정으로서의 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금기금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로서의 그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재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금은 연금기금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재정기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재정법 64조에서는요, 오히려 의결권 행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78조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 특례를 두어서 이 경우에는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기금은요, 이 국가재정법의 이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4조에 의결권 행사 원칙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신의 성실에 따라서 행사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 관리 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기금이라는 용어에는 지금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5조를 보면은요,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약 7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70여 개의 그런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여 개 법률에 마련된 그 기금은 그 법률 내에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자금인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투자한 자금인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금의 일환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금은 금융성 기금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자한 기금, 금융성 기금을 말합니다.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시정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조조정기금,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은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반드시 의결권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결권 행사하는 주식은 전부 비상장 주식이에요. 시정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합니다. 구조조정기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장을 시켜서 이걸 회수해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주식은 거의 비상장 회사 주식이에요. 상장사 주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금의 여유분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 조성되고
법률에 따라 투자한 기금.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 조성을 할 때 그 법률에 따라서 투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은 그 안에서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면은요, 이러한 국가재정으로서의 기금하고요, 연금기금은 용어를 항상 분류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연금기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연금기금이란 용어를 붙은 그러한 것들은 전부 이 자본시장법의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재정법 78조에서는요, 국민연금기금 자산 특례를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법에서 이 연금에 대해서는 이 투자 규정을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국민연금법 102조 1항과 2항인데요.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한다?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장기적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 이걸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금융기관 예입 신탁, 두 번째가 공공부문 투자, 세 번째가 자본시장법 4조에 따른 증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4조에 따른 증권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할 때는 자본시장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요. 자본시장법 147조하고 동시행령 154조에 이제 간접적으로 무엇이 경영참여이다, 아까 언급한 이렇게 임원 선임 해임 이렇게 10가지 정도, 이러한 것이 바로 경영참여 행위이다, 이것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고 규정으로서 적대적 M&A가 일어났을 때 보유 목적을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공시해라,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행위, 말하자면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 이 행위까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것만을 이제 경영참여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것만을 경영참여라고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이러한 것들이 규율되지 않은 이유는요, 이 헌법 정신이 고스란히 관습법적으로 일반 관행으로 모든 전문 투자자들은요 와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다른 전문 투자자들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준 삼아 놓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를 안 하는데 국민연금만 혼자 지금 다니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 이것만이 이제 그 경영 참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마음껏 의결권 행사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